가시연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연밥은 이제 성질이 평하죠. 성질이 평하고 중노년에 소변을 자주 보고 허리가 쉬고 아프며 오경설사, 유정, 조루, 대하, 비장의학의 묽은병과 오랜설사에 좋은 식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경설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새벽녘에 이제 설사를 하는 것을 이제 오경설사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음이 허에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음과 양이 이제 같이 허에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연밥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비장도 튼튼하게 줄 뿐만 아니라 이 허리 부분 남자의 남성들 그리고 생식기 계통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그림 중에서 이제 이게 가시연밥이거든요. 가시연밥을 이제 뺀 건데, 원래 이제 이 흐물흐물한 그 껍질을 벗기게 되어지면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난 그 밑에 이 부분에 바로 이제 가시연밥이 이제 들어있죠. 들어있고, 가시연 같은 경우는 꽃도 쓰고 열매도 쓰고 뿌리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 줄기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고 계시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시연의 줄기의 껍질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 토란대 벗기듯이, 훨씬 토란대보다는 더 잘 벗겨지는 것 같아요. 토란대 벗기듯이 벗겨서 지금 현재 여기 보여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묶고 있는 장면이 이제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시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검실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씨앗 종류가 이렇게 겉에는 약간 밤 색깔을 띠고 안쪽으로는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지금 몇 년 전에 상당히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 가시연 같은 경우 아주 큰 부분은 이제 빅토리아 연이라고도 그러는데, 2018년도 7월 1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남미륵사 경내에서 연방주에서 남미 대륙의 이 가시연의 일종인 빅토리아 연잎에 아이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수중 부양하는 모습을 이제 보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만 수중 부양한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 연잎 위에 한 75kg 정도의 체중을 이제 균형만 잘 잡으면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실제로 재밌죠. 효녀 심청이 공양미 300서에 팔려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살아 돌아오는데도 이제 연과 관련되어졌죠. 물론 거기는 연잎이 아니라 연꽃 속에 들어있다가 이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소기업 뉴스에 보면 연꽃 위에서 참선하고 있는 스님 이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기도 물 위에 떠 있는 그래서 연잎 안에 한 70kg 정도를 견뎌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시황반나의 빅토리아 수련 감상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잎 위에서 불경을 입고 있는 스님도 있고, 또 연잎 위에서 참선을 하는, 이렇게, 이 연잎 위에 이제 불상까지 올려놓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대한 연잎이 과연 이제 이런 거대한 연잎이 어떤 효능이 있겠느냐. 우리는 이제 약성 공부를 하시면서 이 연잎이 지금 현재 여기 이제 햇빛에 그동안 날씨가 더운 나라에 이 햇빛 쪽에 이렇게 이 연잎이 이제 있게 되어질 텐데 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어지는 곳에 이파리가 아주 넓단 말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아주 넓은 이파리로 뭘 받아들이겠어요? 햇빛을 받아들일까요? 햇빛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 연잎이 수중에도 그 줄기를 갖고 있고 수중에 뿌리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양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본 그 이파리 자체가 뜨겁다든지 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럴 일이 없죠. 그러나 이파리의 성질이 차가우니까 그 뜨거운 나라에서 뜨거운 열을 받으면서도 잘 자라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런과 동시에 그 이파리를 통해서 대사작용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야기하는 뭐 탄소 동화 작용이니 그런 작용들 하잖아요. 예, 산소는 뿜어내고 또 이산화탄소는 또 흡수를 하고 하는 그런 작용들, 광합성 작용들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거대한 이파리로 하다 보면은 그만큼 그 작업을 하는 양들이 많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효능들과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질 때 연잎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 연잎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연잎은 굉장히 우리 몸속에서 이산화탄소와 산소를 교환하는 그런 쪽에 관련된 일들, 즉 디톡스에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잘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곰곰이 이제 더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이제 하나는 바로 이러한 연잎이 심혈관 계통에도 이제 도움이 되어지지만 동남아시아권의 열대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그 연잎과 우리나라의 온대지방에서 지금 현재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연잎의 차이로 본다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열대지방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음지 정도의 수준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질 자체도 역시 동남아시아의 연잎과 연실에서 얻어지는 효능이 이 양지에서 얻어지는 효능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얻어지는 효능은 이제 음지의 효능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동남아시아는 1년 내내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우리나라의 연잎과 연자, 가시연, 이렇게 연박 같은 경우는 음지와 같은 이런 환경과 양지와 같은 환경이 사만사원과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을 이게 거듭 반복하면서 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요인들을 품고 있는 그러한 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당연히 이 두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연들의 효능적인 부분들도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식품들이 그리고 식재료들이 효능이 우수한 효능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계절과 사만사원 그리고
또 날씨의 이 영향들, 지역적인 환경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강력하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가시연밥 같은 경우는 이 과육과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장되어져서 줄기와 가지, 줄기, 가지, 이파리 부분, 꽃도 역시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줄기, 가지는 줄기,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고, 잎은 이파리, 꽃은 꽃대로, 과육, 열매는 열매 뿌리대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줄기, 가지는 목과 관련되어서 간과 담, 이파리는 심장과 소장과 관련된다. 꽃은 토와 관련되어지고 비장과 위장, 과육은 폐장과 대장과 관련되죠. 열매와 뿌리는 수로 배속되면서 신장과 방광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약선 본추학의 형태로 봤을 때 가시연밥은 어떤 그 효능들을 지니고 있겠느냐, 이 부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연밥은 약간 떫고 단맛을 가지고 있고요. 비장과 위장으로 들어가서 보중 있기하고, 그 다음에 신장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정을 흘러나가지 않게 잡는다. 비장을 세우고 설사를 막는다. 그래서 건신이나 건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신장의 양기, 비장의 양기를 보호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양기를 보호해서 전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비장의 양기를 세워서 비장기를 튼튼하게 해서 설사를 방지하고, 일반적으로 보중 이기한다. 그래서 보중은 비장의 그 양기요, 이기는 신장의 기운을 이기한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노년에 신장이 허약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허리가 쉬고 그 다음에 아프고 오경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남자들의 유정이나 조리에 효과가 있고, 여자는 재하, 모든 대하에 관련된 많은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비장이 허약하여서 병이 묽게 나오거나 오래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좋다. 그래서 주로 이 양기와 기운이 약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질이 평안 성질로 우리가 지금 현재 표시가 되고 있죠. 평안 성질로 되고 있는데 이 연밥이 우리나라에서 잘 나온다 한다면 동남아시아의 연밥보다는 우리나라 연밥이 조금 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작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시연밥과 산약, 그리고 연자, 백편들을 같이 쓰게 되면 비장의 신장 부족으로 인한 만성세, 비장과 신장의 부족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신장이 만약에 더 약해서 고정하는 작용, 유정하는 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하게 되어진다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육계 같은 경우를 같이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육계. 금행자와 함께 쓰게 되면 남자의 유정이나 여자의 대하에 좋겠다.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검실은 이제 떫고 대변이 떫기 때문에 대변이 건조한 사람이나 그리고 소변 분리자, 기체로 인해서 배가 더부룩한 사람은 좋지 않다. 원나라의 가명은 음식수지에서 어린이가 많이 먹으면 키가 자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이제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검실 충뇨방이라고 하는
그 방이 있는데 거기는 검실과 이제 홍복분자 20개, 엿당 1개를 넣어서 축처럼 끓여 먹게 되면 요실금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실 핵도죽, 검실 산약하엽죽, 검실 은행죽, 그 다음에 검실 복령죽이 예,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이 검실과 이제 도인, 핵도이기 때문에 도인이 아니죠. 뭐냐, 호도와 검실과 산약하엽 이렇게 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은행, 복령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을 더 증가시키는 그러한 처방과 함께 약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금액자라고 했는데 금액자가 아니라 금행자인데 금액자로 금행자. 신농본초경에 보게 되면 습비로 인한 허리, 등, 무릎의 통증들을 치료하고 중추를 보호해서 푹지를 제거한다. 정기를 보호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며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배가 고프지 않아서 신선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초 종신에 보게 되어지면 비장을 보호하고 신장을 견고하게 하며 기운을 돕고 섭정작용이 있어 몽정이나 서열을 주독을 풀어주고 대하설사 요실금을 치료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본초 강목에도 보면 갈증을 멈추게 하고 신장을 보호하며 요실금, 유정, 대하, 백탁을 치료한다. 검실과 산약은 모두 비장을 보호하고 신장에 유익한 효능이 있고 그 다음에 감실은 그 효능이 떫고 이 산약은 효능이 평하다. 감실의 검실입니다. 청나라의 황궁수는 산약의 음은 검실보다 강하다. 검실의 떫은 맛은 산약보다 진하다. 산약은 폐음까지 보호할 수 있지만 검실은 비신에 그친다. 그리고 따라서 이 두 가지 효능이 같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좋다. 그래서 산약과 검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좋죠. 본초 심편에 의하게 되면 검실은 익정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정을 보호하는 작용이 강하고 산약과 같이 사용하면 좋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쌀과 함께 죽을 끓인다든지 해서 먹으면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실과 연자는 모두 자보강장의 식품으로서 그 효능이 비슷한데 검실은 수렴 진정작용이 있고 연자는 그 수렴 검진 작용이 검실과는 이제 약한 거죠. 그리고 만성설사나 요실금, 남자 유정이나 여자의 대하, 그리고 허리가 시고 아픈 증상에는 같이 쓴다. 그래서 검실과 연자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검실과 산약을 같이 쓰는 것도 좋다. 이제 뭐 두 개 다 검실과 연자는 또 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 다 이제 그 강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산약과 검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하나는 산이요, 하나는 산에서 나는 평야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산약과 검실을 약선에 응용하는 것도 상당히 함께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장과 비장이 약한 경우, 신장과 비장이 약한 경우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몸을 처지게 하고 운신의 폭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비장과 신장을 보호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남자가 이 자신이 있어집니다.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